번호 7번입니다. 교탁역 대기석에서 대기하고 시정명이 울리면 교탁 앞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삐 수업을 실어하십시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이 열리는 인공지능 기초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배움 열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나처럼 우리 수업의 시작은 뭐죠? 맞습니다. 똑똑 생각 깨우기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워주기 위해서 앞에 화면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자료 1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맨 뒤에 앉아있는 규경이 앞에 있는 화면 잘 보이나요? 네, 규경이가 잘 보인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잘 보이는 걸로 알고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좋아요. 우리 예빈이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예빈이가 앞에 있는 이 장면은 어린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2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그림에 이름이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영이가 이름을 보고 그 동물들을 임의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보고 얘는 개다,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질문으로 선생님이 한번 만약에 그럼 이름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름이 없다면 이번엔 미리가 얘기해 볼까요? 그냥 그림에 그 동물의 모습을 보고 특징만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정답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없다면 조금 더 분류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특징들을 찾아서 분류하는 건 가능하겠죠. 네, 맞아요. 미리가 아주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그림들을 주어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림처럼 어떤 동물일까 했을 때 그 동물을 보고 맞췄을 때 상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에서 맞췄던 것들을 기억해서 얘가 개라는 것을, 얘가 고양이라는 것을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모습과 어린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상황과 연결해서 선생님이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그림에 정답이 있는 것은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2번째로 이렇게 그림만 있으니까 특징에 따라 나눠보는 것은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은 상과 벌을 통해서 강화한다 해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가지 방법들 잘 기억하면서 기계학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학습 목표 1번, 2번 다 잘 읽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하는 단계 뭐죠? 생각 키우기, 쑥쑥 생각 키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료 2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럼 기계학습이랑 저희가 하는 프로그래밍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데이터와 규칙을 프로그래밍에 한 번에 넣어줘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할 때 데이터를 넣어주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넣어줬던 거? 중학교 때 해봐서 다 기억이 난다고요? 맞아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3 곱하기 2라는 3
3이라는 데이터와 2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거기에 규칙으로 곱하기라는 걸 넣어줘서 이것의 해답은 곱하기 값이 그렇죠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계학습 방식의 경우에는 4와 2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8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자료, 이와 같은 자료들로 숫자만 다른 데이터와 숫자만 다른 해답들을 계속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걸 보고 아 이거는 곱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고 다른 숫자들을 임의로 넣었을 때 기계학습 방식을 통해서 얘가 아 이건 곱하기를 하는 거야 하고 곱하기를 해서 해답으로 곱하기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의 차이를 좀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너무 어려우면 교과서 128쪽 찾아보면서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태환이는 교과서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대요. 첫 번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주 잘 얘기해 줬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계학습 방식의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영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환이가 앞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저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전문가 시스템을 얘기해줬어요. 우리 전문가 시스템 언제 배웠죠? 그렇죠. 지식과 표현에서 지식 표현과 추론 단원에서 인공지능이 지식을 어떻게 추론해내는지 그걸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방식 중에 하나였던 전문가 시스템을 얘기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여러분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활동지 3번을 한번 볼 건데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뭐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방법도 배웠죠. 분류와 예측, 그리고 지도학습은 분집화가 있다. 이것까지 잘 정리를 해보았죠.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교과서 130쪽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들을 선생님하고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팸 메일 분류 시스템에 대해서 분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을 넣어주고 얘는 정상 메일이라는 데이터와 라벨링과 스팸 메일이랑 라벨링을 붙여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고 이거는 스팸 메일이구나, 이거는 스팸 메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얘가 스팸 메일이구나, 스팸 메일이 아니구나를 확인하고 분류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분류에 해당하는 스팸 메일 분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측을 한번 봐볼 건데요. 예측은 여러분 활동지에도 나와 있지만 10일 동안 기온 데이터를 학습하고 보니 내일 기온은 23도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일의 앞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의 기온을 예측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기온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예측의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집화를 한번 볼 건데요. 동물 사진을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동물 사진 분류니까 여기 지도학습 분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우긴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분류의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동물들을 분류하게 하지만 분집화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냅니다. 스스로 찾아내서 임의로 나누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게 분집화와 분류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활용 사례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집화는 동물 사진의 분류를 하는데
따로 데이터 없이 그냥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서 군집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직접 활용 사례를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다가 15분의 시간을 띄워놓을 거예요. 짝과 함께 각각의 활용 사례들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 했나요? 다 느낌표 깃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분류에 대해서 분류 활용 사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친구들? 지금 지영이랑 대윤이가 손을 들어줬는데 뭐가 있어요?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활용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측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미리랑 예빈이가 한번 얘기해본다고요? 미리와 예빈이는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대요.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지,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요 지도학습의 예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잘 해주었네요. 잘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군집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얘기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규경이와 현창이가 손을 들었네요. 현창이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영상을 봤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군집화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블록타임 때문에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됐더니 여러분 눈이 좀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남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잘 쉬었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앞에 워밍업으로 활동을 했었죠. 우리 이어서 다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물시아 함께 배우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든 활동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료 4번을 통해서 20개의 상품 데이터로 군집화 및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선생님이 클라우드에다가 이 활동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활동 규칙 꼭 기억해야 하죠. 너나 우리 규칙. 너의 생각 존중하고 나의 생각 자신있게 말하고 우리 모두 협력해서 함께 활동 과제 잘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하면서 정보 배움 노트 작성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우리 이거 포트폴리오 평가에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해봅시다. 자, 시간은 선생님이 충분히 줄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활동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활동 시작! 이모든 왜 물음표 깃발을 들고 있죠? 18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18번이 어느 그래프 안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점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나머지 19번, 20번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3호등도 지금 물음표 깃발을 들고 있네요. 지금 여기 태환이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역할이 좀 제대로 분배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역할 분배를 다시 해보고 모든 활동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지켜볼 거예요. 여기는 벌써 느낌표 깃발이에요? 다 한 건가요? 벌써 다 했다고요? 그러면 22번 제품의 값을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어디에 넣을지 분류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자, 모두 느낌표 깃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한번 다 같이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표를 진행해 볼 건데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동안에 뭐 해야 하죠? 맞아요. 동료평가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동료평가지도 클라우드에 올려놓았으니까 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키워주고자 했던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보세요. 1번 문항 잠시 제 수업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첫째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기록하고 추후에는 이 과정을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사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자기주도 역량이 함양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와 관련한 정보 배움 노트 작성과 동료 평가를 실시하긴 하였지만 자기평가가 빠져있는 부분이 저는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평가를 통하여 학생이 오늘 수업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지와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오늘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평가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아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수업에 반영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구상한 수업 활동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이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하시오. 2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를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활동 중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이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학생이 결국에는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평가 기준으로 넣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끝까지 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 안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학생에게 제공하여 학생이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주어진 활동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것과 더 연결지어 실제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주제로 온라인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3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했던 수업 실현 주제로 온라인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을 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세계 시민을 주제로 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연관지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공되는 자료들을 세계 시민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주제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 간에 서로 공유를 하고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수집한 것들을 가공한 프로젝트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경기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